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 폐 배터리 가장 저평가된 이 기업 결국 50배 대박 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런 방송과 함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황적인 부분이에요. 자, 오늘도 강세로서 가고 있는 석경 AT 오늘 거의 신고가 랠리를 찍었죠. 그 석경 AT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언제 6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석경 AT가 향후 150조 규모까지 성장 가능하면서 이 당시에도 10배 급등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몇 배? 자,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지금 매수 가격 대비 지금 정확하게 한 3배 정도, 아니, 4배까지 올랐겠네요. 6월이면 여기니까요. 15,000원에서 한 3배에서 4배 사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소개시켜드릴 영상들,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릴 영상을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해가지고 꾸준하게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너무 당일에 안 간다고 아예 강태공이 사기꾼 새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분석하셔가지고 잘 한번 모아가 보시기 바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장 분위기도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주말에 좀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SBB 실리콘뱅크 은행 사태로 실리콘뱅크 아니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많은 분들이 주말 내내 우리나라 증시 또 폭락하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말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개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뭐라고 해요? 미국의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증한다라고 하면서 오늘장 이 하락으로서의 밀리던 지수가 그래도 반등을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를 기점으로 보면은 저는 앞으로도 지수가 지금 이 하방으로 조정은 줄 수 있겠지만 상방으로는 안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방으로도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자,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장기 입형을 돌파하고 지켜내버리죠들. 이 장기 입형대를 돌파하고 지킨다는 거는 쉽게 죽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750포인트대를 깨지 않는 이상 지금은 코스닥 지표를 좀 보고 얘기할 거예요. 왜?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강세로 지금 코스닥이 더 크게 올라가죠.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750포인트대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시장의 상방에 우리가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무엇을 살 것인가 놓고 봤을 때 오늘 사실상 이 시장 역시도 지켜준 게 2차 전지 덕분이죠. 뭐 때문입니까?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역시나 17%, 18% 가까이 급등하면서 굉장히 다이렉트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왜 이 에코프로가 상승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상에 뭐 에코프로가 상승하니까 에코프로를 사세요. 이거는 사실 늘 얘기하자 보유자의 영역이고, 에코프로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의 미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3배가 단기간에 오른 이 자리에서 올라타는 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한다. 그래도 오르지 않은 이 에코프로의 이슈를 찾아서 반사이익, 오르지 않은 반사이익 수혜주를 우리가 사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왜 올랐을까를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왜 올랐다?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유럽판 IRA 덕본다라고 하면서 폐배터리주 동반 급등하면서 에코프로가 17% 상승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뭐냐, 폐배터리 재활용을 의무 방안이 당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일인가 발표하죠. 그러니까 당장에 여기서 이제 재활용 의무 방안이 뭡니까? 의무 방안으로서 당긴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당연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이게 사실상에 안 당긴다 보기보다는 당길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는 입장이 어떤 이유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뭐예요?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게 지금 뭐 과거에도 폐배터리 뭐 전기차 충전주 주목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뭐 때문이다. 지금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미국과 경쟁에 대응하고 중국 및 뭐한다, 러시아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뭐한다라고요? 핵심 원자재법을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원자재 대다수가 어디서 넘어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원자재 대다수는 중국에서 넘어와요. 중국.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모든 글로벌들이 배터리 전쟁을 하는 와중에 여기서 뭘 챙겨야 된다? 원자재를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원자재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기름을 확보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나라 석유 만들 거야 하면 우리나라에 석유가 납니까?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라는 거는 사실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산할 수 없다면은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이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는 원자재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지만, 이제는 뭐예요?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지 러시아 그 맞불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라는 거죠. 자체 공급망. 근데 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분명히 자체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폐배터리.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이 폐배터리 재활용이 선택 아닌 필수라고 과거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과거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고, 폐배터리 재활용은 뭐예요? 다 쓴 배터리에서 값비싼 원자재를 추출해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존의 원자재를 수입했던 원자재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등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다? 이제는 재활용, 재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의존도를 확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상에 보면은 이미 이게 작년 뉴스거든요. 작년 뉴스인데 유럽연합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작년에도 뭐한다?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통과시키면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에 뭐다? 이번에 발표될 유럽발 뭡니까? 유럽의 이 IRA, 유럽의 그 IRA를 본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사용 의무가, 재활용 의무가 무조건적으로 사실 당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뭘 기대해 볼 수 있다? 2차 전지 사업에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의 강한 이런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의 시장 규모가 어떻게 돼요? 시장 규모가 다 쓰고 버려도 돈 된다. 이게 배터리를 다 쓰고 버려도 돈 된다는 거죠. 재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600조입니다. 600조. 그래서 미래 금강 사업의 정체가 600조인데 이게 뭐예요? 폐배터리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거기에 따라 같이 커지는데, 자, 2030년도가 12조예요. 12조 원. 지금은 그럼 훨씬 더 적겠죠. 사실 2030년도가 12조고 2050년도가 600조예요. 지금이 이제 50배 이상의 성장을 가지고 가는 건데, 말이 50배지 2030년 기준으로 50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100배, 200배 이상의 성장을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우리가 꼭 매수를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저평가되어 있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무엇일까를 찾아봤더니 바로 뭐가 있냐? KPS라는 종목이 있어요. KPS.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해? 가장 저평가된 폐배터리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사실 재밌는 게 얘가 폐배터리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KPS가 과거에 세기리텍이라는 기업을 인수해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해가지고 세기리텍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는데 보면은 이게 지금 영풍그룹이라든지 SN그룹 등 제치고 이 얘네만 이 인수를 한 게 아니라 이 몇 개 기업이 뛰어들었지만 다 제치고 KPS가 인수를 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인수전 끝에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인 세기리텍을 품에 안으면서 100%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두게 되죠. 자, 그래서 이 KPS가 폐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폐배터리도 엮이는데 얘가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2월 27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 전에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이거는 사실상에 아무도 모르던 사실이지 않았을까. 이번 2월 달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폐배터리로 관련해서 오른 적도 없고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어서 부각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새로 올라갈 만한, 급등할 만한 신규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KPS가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가 이번에 폐배터리 재활용했잖아요. 기업 인수했잖아요. 기업 인수하면서 디스플레이, 바이오, 배터리까지 얘네가 지금 이슈될 만한 거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얘는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디스플레이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는 말해서 뭐합니까? 그냥 꿈과 희망으로 가는 그런 기업인데, 그리고 배터리까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상한 진짜 감기약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자, 지금 시장에 강한 이슈가 될 만한 디지털 치료제, 윤석열 대통령이 밀고 있는 디지털 사업이죠. AI 신약과 디지털 치료제. 그래서 이 역시도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근데 재밌는 게 이것도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자, 그리고 바이오 하면은 제일 크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항암 관련된 이슈입니다. 근데 KPS가 표적 항암제 개발 소식에 급등이라고 하면서 항암, 디지털 치료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를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에 이번에 폐배터리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폐배터리가 아니어도 뭐로 가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보다시피 이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는 어때요? 이미 근데 상장하고 2020년도에는 모든 종목이 다 올랐으니까 그때 쫙 끌어올려주고 지금 이렇게 때려 먹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이 7,000원대에서 만원 이 사이에서 분할매 포지션을 잘 취한다고 하면은 5,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강한 상방 시세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6개월 동안 이렇게 종목을 가져가고 싶지가 않아요. 시황적인 부분은 싫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해달라 했습니까?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제가 늘 말하지만 이렇게 영상의 하단에 딱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놔요. 아이고,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뭐한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램 이렇게 방 뜨고요. 지금 2021분 들어와 계신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100% 무료로 이제 리딩을 해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 매매는 안 했고 기존에 이제 사인드렸던 지노믹스 3620원에 차익하면서 5% 정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매수 매도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강태공 전문가의 무료 단타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